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발단 전개까지 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좀 위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사건의 시작은 황만근이 없어지는 걸로 사건이 시작이 되죠. 근데 이 황만근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마을에서 이제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실상은 바보로 무시가 되었지만 누구보다도 이제 이타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이기적인 마을 사람들의 모습과 대비가 되면서 이제 그 빈자리가 더욱더 이제 부각이 되는 그 모습까지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황만근이 왜 없어졌는지에 대한 과정을 추정을 하면서 어떤 이장의 이기적인 모습, 그다음에 가족들, 황만근의 아들 및 어머니가 이제 그 왜 없어졌는지에 대한 추측을 하면서 이제 있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있었죠. 자, 그럼 이제 가보게 되면, 자, 민씨가 헛기침을 하자 이장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났다. 자,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자, 민씨와 이제 그 이장이 언성을 서로 높이는 부분이 있었죠.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뭘 알 수 있었어요. 여기에도 이제 확인이 되지만, 황만근을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 이제 이장이 따로 불러서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죠. 황만근이 약간 앞서고 민씨가 뒤를 따르면서 두 사람은 한동안 걷게 되었다. 그날따라 하늘에는 별이 초롱초롱했고 아직 차가운 봄바람이 술로 오른 얼굴의 열기를 금방 씻어갔다. 민씨는 무슨 말을 꺼낼까 말까 망설였다. 이제까지 늘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만 만났지 한 번도 황만근과 단둘이서만 제대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는 탓도 있었다. 그런데 황만근이 먼저 입을 열었다. 참 똘똘하게 잘도 논다. 뭐가 말씀이십니까? 민씨는 조심스럽게 되물었다. 저 빌들 말이라 시계맨주로 하루도 쉬지 않고 똑딱똑딱 나왔다가 들어갔다 하지 않는 기요. 자, 여기서 뭐예요? 어떤 자연의 섭리, 자연의 이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단 하나의 오차도 없는 그 별들의 이제 운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황만근에 대해서는 부지런한 술주정뱅이 이상으로는 아는 게 없었던 민씨는 조금 어리둥절했다. 그러니까 이 어리둥절했다라는 거는 뭘 알 수 있어요? 황만근을 그동안에 바보로만 알고 있었다. 또는 술주정뱅이 이걸로 알고 있었는데 의외로 뭐예요? 똑똑한 자연의 이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의아한 모습을 이제 보이는 거죠. 그에게 알맞을 것 같은 물음을 찾아냈다. 군청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경운기로 가면 말입니다. 한나절은 걸릴 기라. 경운기 운전을 잘하신다면서요. 동네에서는 내가 제일 오래 쓴게 기운기도 많이 늙었어. 고집이 시가이고 나 아니면 발동도 안 걸리.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뭐예요? 이 경운기를 황만근의 경운기를 이제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황만근 본인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가 제 똥창까지 화나게 않게 말을 듣는기라. 내일 걸기대회 가십니까? 내 사모 어머니 밥도 끓이드려야 되고 모르겠소. 구장은 나 같은 상농사꾼이 꼭 가야 된다 하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황만근은 망설이고 있는 거죠. 근데 구장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꼭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그 걸기 대회에 참여하게 된 거는 구장의 이제 권유에 의해서 황만근이 이제 참여하게 되었지 자발적으로 간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연세가 얼마나 되시죠? 올게가 환갑인데 그제야 민씨는 그를 다시 보았다. 도시의 60대는 되어 보이는 주름진 얼굴. 근데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황만근 어머니가 환갑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보게 되면 황만근 그가 뭐는 60대는 되어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어때요? 실제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인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싱글벙글하는 표정, 멋대로 뻗친 흰머리, 거칠고 큰 손, 굽은 어깨를 민씨는 갑자기 재미있어졌다. 자, 일단 여기까지 보고 왼쪽에 이제 내용 정리를 보게 되면 민씨에 의해 타자화된 황만근, 타자화됐다는 건 이제 황만근을 제3자의 눈으로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았다라는 말이죠. 자, 민씨 같은 경우는 이제 외지인입니다. 원래 도시에 살다가 뭔가 이제 실패를 계기로 이제 마을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장이나 마을 사람들과는 달리 이제 중도적인 입장에서 황만근을 이제 객관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보면 황만근의 상황과 이장이나 마을 사람들과 달리 방침을 따르는 황만근의 행동은 민시에 의해 타자화되어 삶을 되돌아보고 농촌의 현실과 세태를 비판하게 한다. 그러니까 황만근의 행동 뭐예요? 굉장히 이타적인 행동이고, 자, 당시 농촌의 현실 뭐예요? 경제적으로 힘든 현실이죠. 그 다음에 세태, 어떤 세태요? 사람들의 이기적인 세태, 이런 거를 누구에 의해서? 민시에 의해서 이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를 가보게 되면 여기 이제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보면 혹시 술이 모자라시면 제 집으로 가실랍니까? 집에 먹다 남은 소주가 있는데요. 안주는 없고 이제 민씨가 제안을 하죠. 황만근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엉덩이를 가볍게 돌려대더니 민씨의 집으로 가는 곳으로 꺾어들었다. 다음날 새벽, 민씨는 새벽녘에 잠깐 동네 어귀에서 탈탈거리는 경운기 소리를 들었다. 이 경운기 소리, 누구의 경운기 소리예요? 황만근의 경운기 소리죠. 탁탁탁, 시동이 잘 걸리지 않는 모양이었다. 타닥닥, 타닥탁탁, 탈탈탈탈. 자, 그 뒤에도 걸기대회 가는 집마다 경운기를 끌고 나오려면 온 동네가 시끄럽겠다고 생각했지만, 얘다. 여기 보게 되면 지만, 이거는 뭐예요? 하지만, 벗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얘다.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경운기를 갖고 나왔다, 안 갖고 나왔다? 안 갖고 나왔다, 이 말이 되겠죠. 웬일인지 다른 경운기 소리는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다. 즉 뭐예요? 황만근만 경운기를 끌고 나갔다라는 거죠. 경운기 소리가 아득히 멀어져가는 소리를 들으며 민씨는 까무룩 잠이 들었다. 전날 밤 분명 꿈은 아니었다. 민씨는 황만근의 말을 이렇게 들었다. 이렇게 들었다. 즉 얘다.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제 이렇게가 바로 뭐가 되겠어요? 그 이하의 내용으로 정리가 되겠죠. 보게 되면. 그래서 즉 보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황만근에게 들은 말을 제시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게 되니까 뭐도 보여요? 큰 따옴표 보이지? 큰 따옴표 있으니까 일단 뭐 있다? 직접 인용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곳곳에 따라서 민씨가 황만근의 이야기를 기억에 따라서 이제 재해석 정리해주는 부분이 제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황만근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봅시다. 농사꾼은 빚을 지면 안 된다 카이. 황만근의 말을 뭐 하는 거 이 부분에선 지금 직접 인용하고 있죠. 한번 빚을 지면 그 빚을 갚으려고 무리하게 일을 벌인다. 동네 곳곳에 텅 빈 우사. 얘다. 우사는 뭐예요? 소 축사지. 근데 그 소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대요? 텅 비었대. 마른 똥만 뒹구는 축사. 얘다. 마른 똥만 뒹군다라는 거는 지금 거기에 동물이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잡초만 무성한 비닐하우스를 보라. 자, 비닐하우스에 과일이 없고 잡초가 무성하다라는 거는 결국엔 얘다. 여기서 이야기는 지금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뭔가를 정비를 했지만 그게 제대로 운영이 된다 안 된다? 운영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보게 되면 자, 융자금을 빌려서 결국에 이렇게 과도한 투자, 우사를 짓고 그 다음에 축사를 짓고 비닐하우스를 지었지만 실패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농어민 복지, 소득 향상, 생활 개선 다 좋다. 그걸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 나오죠. 누구의 돈? 자신의 돈으로 해야 된다. 제 돈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아니라 정부의 대출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껏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 돈으로 하지 않으면 그건 노름이나 다를 바 없다. 빚은 망근산의 눈덩이, 처마의 고드름처럼 자꾸 커진다라고 하면서 황만근의 어떤 경제관 내지는 이제 어떤 농촌의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기계화 영농 카더이마. 자, 기계화 영농 무슨 말이에요? 그런 어떤 농사를 짓는 거에 있어서 대부분을 이제 기계화, 기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끔 바꾼 정부의 정책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집집마다 바퀴 달린 기계가 밑이나 되나 기운기, 트랙터, 콤바이, 이양기, 거다, 탈곡기, 건조기에 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뭘로 샀다? 빚으로 산 기다. 농사지어야 그 빚 갚는다고 정신없다.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농기구를 구입해서 그걸로 결국에 빚을 갚느라 정신이 없다라는 거는 합니다. 농가에 뭐는 발생하지 않을까? 소득 발생할까 안 할까? 발생할 수가 없겠죠.
한 집에서 1년에 한 번 쓰는 이양기를 들여놓으며 그게 1년 내내 돌아가던가 놀 때는 다른 집에 빌려주면 된다. 옛날에는 자 뭐를 소를 그렇게 썼다. 소를 그렇게 썼다는 건 어떻게 썼다는 거 서로 빌려주면서 뭐 했다. 상부상조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자 이런 상부상조의 풍습이 어떻게 됐다. 사라졌다라는 거죠. 서로 도와가면서 농사 짓는 건 옛날 말이다. 한 집에서 기계를 놀리면서도 안 빌려주면 옆집에서는 화가 나서라도 산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농촌의 현실도 굉장히 각박해지면서 이기적인 세태로 변해가는 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차피 빚으로 사는데 사기가 어려울까? 기계에 들어가는 기름은 면세유다. 이제 세금이 이제 면제됐다라는 거죠. 면세유 가지고 기계를 다 돌리기는 힘들다. 옆집에는 경운기가 2대인데 면세유는 1대분밖에 나오지 않는다. 자, 그럼 이제 1대는 세금이 이제 제외된 기름이니까 가격이 저렴하겠지만 나머지 1대를 돌리려면 이제 또 비싼 기름을 사야 된다라는 거죠. 경운기가 왜 2대씩 필요할까? 한 사람이 한꺼번에 2대를 모는 것도 아닌데 자, 그 다음 봅시다. 경운기 다 쌀값에 얹혀진다. 얹혀져야 하는데 사실로는 수매아마 먹고 살기 간당간당한 돈을 준다. 그 대신에 빚을 준다. 자금을 대준다 하는데 둘 다 안 했으면 좋겠다. 둘 다 농사꾼을 바보 멍텅구리로 만든다. 따라서 제대로 된 농사꾼이 점점 없어진다. 자, 얘들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농가의 소득이 없어진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내가 빚을 내서 자 농기구를 구입해. 그러면 그 빚이 다 어디에 얹혀진다라는 거예요. 쌀값에 얹혀진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게 되면 내가 구입한 농기구의 구입비는 자 쌀값을 제대로 받아야지만 갚을 수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간당간당한 돈을 준대. 넉넉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간당간당한 돈을 주기 때문이다. 쉽게 표현하면 내가 농기계 구입비를 한 200만 원을 벌어야지 갚을 수 있는데 내가 버는 돈은 50만 원이야. 간당간당한 돈이 벌어. 그러면 여기에 차이 마이너스 150만 원. 이거는 결국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빚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정부의 농가에 대한 정책이 농민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빚을 만드는 하나의 이제 정책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기저로 깔리게 되는 거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이제 농업 국가죠. 농업이 모든 산업의 제1의 근간이기 때문에 쌀값이 뛰게 되면 기본 밥값 주식이 뛰는 거기 때문에 이제 주식 이제 우리가 메인으로 먹는 밥이죠. 그래서 모든 물가가 이제 다 오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은 이제 뭐냐면 항상 저가로 쌀을 일괄로 사들여서 이제 정부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쌀값을 조정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추곡 수매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부가 이제 넉넉한 쌀을 확보해서 농민에게 직접 구입을 하는 거죠. 근데 직접 구입하는 돈이 넉넉하게 이제 돈을 쳐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굉장히 저가에 이제 쌀을 일괄로 사들이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한 듯이.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은 이제 넉넉하게 먹고 살 형편이 되지 못하고 늘 빚에 쪼들리는 그런 간당간당한 삶을 살게 되는 거고 정부가 이걸 대량으로 쌀을 저렴하게 구입해서 이제 물가가 막 많이 상승을 해. 그럼 이제 쌀값을 조금만 올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물가 안정 및 쌀값을 조정하고 농가의 소득을 배분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이제 시행이 된 건데 결국에 이제 이런 정책들이 다 농촌을 어떻게 만들었다. 너무 이제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누구의 입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보라고 무시하는 황만근의 입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보게 되면 황만근의 소신 한번 봅시다. 농사꾼은 뭘 지면 안 된다. 빚을 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보게 되면 자 전통적인 농업, 소자본, 노동, 집약적 농업을 지지한다. 그러니까 기존의 옛날의 농사를 짓는 방식을 전통적인 방식을 황만근은 지지한다라는 거죠. 옛날의 방식을 지지한다라는 거는 그럼 얘다 반대로 지금의 정책은 뭐 한다라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지. 그래서 정부의 기존의 농업 정책은 비판하는 입장이 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밑에 보게 되면 농가의 부채 때문이죠. 왜 농가의 부채가 생기냐면 불필요한 설비에 자꾸 투자를 하게 만들고 농약, 비료 이것도 다 뭐 해야 돼? 다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자
농민들이 지출해야 하는 돈은 증가되지만 여기 지금 밑에 이야기했죠. 정부가 어떤 정책으로 추곡수매 정책을 피기 때문에 저가로 쌀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 투자 자금을 쌀을 팔아서 충당을 한다 못한다. 못하면서 결국에 이 엄청난 부채로 농민들이 결국에 파산에 들게 됐다라는 이런 농가의 악순환의 고리에 대해서 지금 이제 황만근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가보게 되면 지 입에 들어갈 양식, 곡석을 짓는 사람이 그 고마운 곡석, 양석한테 장난치겠나? 저도 남도 해로운 농약 뿌리고 비싸고 나쁜 비료 쳐서 보기만 좋은 열매를 뺏으마 그마이가 하면서 황만근은 뭐예요? 농약, 비료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비판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보면 모두 빚을 갚기 위해 그러는 것이다. 그러므로 빚을 제 주머니에서 아들 용돈 주듯이 내주는 사람, 기관은 다 농사꾼을 나쁘게 만든다 라고 해서 어쨌든 돈을 빌려주는 기관은 이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 돈을 빌려주는 기관이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정책자금, 선신자금, 농어촌 구조 개선 자금, 주택 개량 자금, 무슨 자금에서 빌려줄 때는 인심 좋게 빌려주는 척하더니 이제 와서 그 자금이 상환 능력도 없는 사람들을 파산 지경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제 와서 그 빚을 못 갚겠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뭐예요? 애초에 빚을 빌려준 게 뭐했다?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내용 보면 농촌의 융자를 제공해 주는 게 농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이제 그런 정부의 정책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면 내가 왜 안 줬냐고 아무도 나한테 빚을 안 준다고 않게 바보라고 아무도 보증서라는 이야기를 안 했다. 그러니까 바보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이제 경제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는 제외가 됐기 때문에 스스로 옛날 방식으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황만근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면 나는 내 짓고 싶은 대로 농사 지면서 안 망하고 100년을 살기라 라고 하면서 이제 황만근이 바보인 것 같지만 당대 농촌의 어떤 현실, 그 이제 구조적인 문제 이런 걸 굉장히 정확하게 꿰뚫고 그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부분을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봤고 이제 나머지가 바로 이제 결말인데 자 봅시다. 결말은 보게 되면 일단 좀 내용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일 뒤에 황만근은 돌아왔다. 자, 이제 황만근이 뭐 하는 걸로 이야기가 시작이 됐어요. 사라지는 걸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돌아왔는데 어떻게 돌아와요? 아들이 그를 안고 돌아왔다. 한 항아리밖에 안 되는 그의 뼈를 담고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제 화장까지 칠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결국에 어떻게 된 거예요? 황만근이 죽은 거죠. 경운기도 돌아왔다. 수레는 떼어내고 머리 부분만 트럭에 실려 돌아왔다. 황만근 아니면 그 누구도 작동시킬 수 없는 그 머리가 바보처럼 주인을 태우지 않고 돌아왔다. 황만근. 자, 그 다음 내용 봅시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한 줄 띄고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황 선생은 하면서 이제 인물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높여서 표현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이제 바로 뭐가 되냐면 서술자가 뭐의 양식을 차용하는 거냐면 묘비명의 양식을 차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묘비 앞에 한 사람의 이제 일생을 총 정리해서 이제 정리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양식을 차용해서 지금 여기에 황만근의 일생을 총 정리 평가해 주는 거죠. 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봅시다. 황 선생은 어리석게 태어났는지는 모르지만 해가 가며 차츰 신지가 돌아왔다. 어떤 신령스러운 기운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늘이 착한 사람을 따뜻이 덮어주고 땅이 은혜롭게 부리를 대어 알껍질을 까주었다. 그리하여 후년에는 누구보다 지혜로웠다. 그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듯 그 지혜로 어떤 수고로운 가르침도 함부로 남기지 않았다. 스스로 땅의 자손을 자처하여 늘 부지런하고 근면하였다. 사람들이 빚만 남는 농사에 공연히 뼈를 상한다고 하였으나 개의치 아니하였다. 사람 사이에 어려움이 있으며 언제나 함께하였고 공예는 자신보다 남을 내세워 뒷사람을 놀래게 했다.
하늘이 내린 효자로서 평생 어머니 봉양을 극진히 했다. 아들에게는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아버지였고 훈육할 때는 알아듣기 쉽게 하여 마음으로 감복시켰다. 자, 황만근의 생을 지금 뭐 해주는 거예요? 요약하는데 어떤 삶이에요? 굉장히 남을 위한 이타적이고 성실한 삶이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선생은 천성이 술을 좋아하였는데 사람들은 선생이 가난한 것은 술 때문이라고 했다. 선생은 어느 농사꾼보다 부지런했고 농사일에도 이고 있었다. 문중 땅과 나이가 들어 농사가 힘에 부친 사람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지었다. 농사를 짓 때 땅에서 억지로 빼앗지 않고 나으면 술을 빚어 가벼운 기운은 하늘에 바치고 무거운 기운은 땅에 돌려주었다. 그러므로 선생은 술로써 망한 것이 아니라 술의 물감으로 인생을 그려나간 것이다. 선생이 마시는 막걸리는 밥이면서 사직의 신에게 바치는 헌주였다. 힘의 근원이고 낙천의 뼈였다. 그래서 이 막걸리, 술을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전일에 하면서 이제 걸기대회가 있던 그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선생은 경운기를 끌고 소재지로 갔지만 경운기를 타고 온 사람이 없어 같이 갈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선생은 다시 경운기를 끌고 백리길을 달려 약속 장소인 군청까지 갔다. 가는 동안 선생은 여러 번 차에 부딪힐 뻔했다. 굉장히 이제 위험한 고비가 많았던 거죠. 마른 봄바람에 섞인 먼지가 눈을 괴롭혔다. 날은 흐렸고 추웠다. 이윽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경운기에는 비를 피할 만한 덮개가 없어서 선생은 뼛속까지 젖어든 추위에 몸을 떨었다. 이다. 여러 번 차에 부딪힐 뻔했고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날은 흐리고 추웠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덮을 만한 덮개도 없었는데 그런 속에서도 뭘 지켜요? 약속을 지킨 굉장히 이제 성실하고 우직한 사람이죠. 그래서 보면 선생이 군청 앞까지 갔을 때 이미 대회는 끝나고 아무도 없었다. 어머니에게 가져다 줄 생선을 사고 몸을 녹인 선생은 날이 어두워 오는 줄도 모르고 경운기에 올라 집으로 향했다. 경운기는 빠르게 달리는 차량의 주위를 끌만한 표지가 없어서 선생은 몇 번이나 사고를 당할 뻔했다. 역시 올 때도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때마다 멈췄다가 다시 출발하는 바람에 시간은 점점 늦어졌다. 어두워지면서 경운기는 길 옆에 논으로 떨어졌고 수레는 부서졌다. 자, 이제 경운기가 사고를 나죠. 결국 선생은 그 밤 안으로 집에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선생은 경운기에 실려있는 땅에 젖에 취하여 경운기 옆에 앉아 경운기를 지켰다. 그러나 경운기는 선생을 지켜주지 않았다. 어떻게 된 거예요? 추위와 조동으로부터 선생을 지켜주지 못했다.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동사한 거지. 그래서 여기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건에 경위가 나타나죠. 즉 경운기를 몰고 걸기대회에 나갔는데 돌아오는 길에 어떻게 사고로 죽게 되었다라는 걸 이제 여기에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요 밑에 보게 되면 황만근이 이제 어쨌든 죽게 되는데 요걸 통해서 내용을 보게 되면 실종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제 죽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황만근은 바보라고 사람들이 놀렸지만 뭐예요? 누구보다도 빈자리가 이제 티가 나는 사람이었던 거죠. 왜 그런 거예요? 굉장히 마을에서는 굳은 일을 다하는 중요한 인물이었던 거고 가족과 이웃에게 꼭 필요한 훌륭한 그러니까 이타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여기에 나타난 사회 문화적인 가치를 보게 되면 당대 시대상 몇 번 나오죠. 농가의 부채 문제. 이거는 황만근의 입을 통해서도 제시가 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총걸기 대회를 했는데 황만근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이타적이고 근면성실하죠. 반면에 마을 사람들은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고 특히 누구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마을의 이장은 아주 두드러지게 이기적인 모습을 이제 보이죠. 그다음에 농사꾼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소신을 가졌고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이타적이다. 그다음에 성실한 노동관을 지닌 사람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거기 이제 한 페이지 남짓 남았는데 요 내용을 마저 정리하면서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